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4.15 총선까지 정확히 29일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천 동구 미추홀을 출마한 안상수 국회의원 모시고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원래 지역구가 여기 아니었잖아요. 아이, 그럼요.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에서 네, 예, 아주 정말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네. 이번에 아주 압승을 하려고 예. 준비가 다 돼 있었죠. 근데 왜 갑자기 그 흔한 얘기를 쫓겨나셨어요? 이제 당에서 예. 이제 개혁공천이라 해가지고 네. 광역단체장 출신은 뜨뜻한 데 있지 말고 험지에 나가서 네. 한서울역도 더 건져라. 네, 뭐 사실 크게 동의하지는 않는데, 왜냐면 우리 지역도 아무나 가서 되는 데는 아니고, 그렇죠. 뭐 결과는 두고 봅니다만은. 네, 그래서 저는 계양갑으로 한 20년 동안 네. 우리 당은 한 명도 당선을 못 시켰던 곳으로 네. 가기로 네, 네. 그렇게 선언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미추홀 을에서 네, 윤상현 의원이 컷오프가 됐는데 네. 이제 최고위까지 확정이 됐죠. 네, 네. 아마도 그 지역에 누구를 보낼까를 고심하던 중에 네. 저를 계양에 확정시켜주지 않고 네. 바로 미추홀 을로 예, 예. 배치를 하도록 공관위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은 인천광역시장 8년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인천 사실은 서울에 비하면 사실 좀 규모가 작죠. 그러니까 뭐 300만. 예, 그러니까 뭐 서울이 1000만 잡으면 3분의 1 정도 규모인데, 예, 그러니까 8년을 갖다 인천시장에 했기 때문에 뭐 그것이 동구 미추홀을이든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옹진이든 뭐 다 손때가 묻은 곳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보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이제 3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14년 동안 했더라고. 예, 그러니까 활동을. 그러니까 활동 14년 했고 의원을 12년 하면서 순순히 이제 보면은 내논리가 만무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예.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면 우리 안 의원님이 이번에 출마 선언한 게 지난주 월요일이더라고요. 3월 9일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로서 8일째네요. 그 이제 사무실에 입주한 것이, 세팅하고 입주한 게 예. 그저 일요일 날이에요. 15일 날. 그럼 이틀 됐네요. 그 이틀 됐다고 보면 돼. 그러니 예. 12년 동안 거기서 어쨌든 지역 구민들과 예. 손발을 맞춰오고 호흡을 함께 해왔던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경우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만 네네. 이제 저희는 이제 윤상현 의원이 네. 어차피 이렇게 당에서 네. 뭐 저도 불만이 있는 공천이지만 네. 확정된 만큼 네. 백의종군을 하면서 네. 2년 후에 이제 지자체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2022년 지자체 선거 예, 있습니다. 이제 또 윤상현은 본인도 네. 시장을 한번 꼭 하고 싶어하는 그런 네네. 경향이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대의에 네. 우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대의에 소용을 하고 예. 저희들 우리 인천 전체에 뭐 예를 들자면 선대위원장 같은 거를 하면서 네. 지원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그런 레피테이션 명상, 예. 명의상을 써 나간다면은 예. 저는 반드시 될 거라고 보고 예. 그러면 윈인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런 주문도 지금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대화가 좀 되고 있어요? 아직은 아닌데 이제 네. 그 양쪽 다 뭐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니까 네네. 그건 충분히 합리적 진정성을 가지고 제안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죠. 네네. 그런 가운데 네. 이제 저로서도 이제 뭐 참 마무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 정치 인생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는 마지막이니까 또 어차피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인 만큼 또 네. 무능하기가 짝이 없고 그렇죠. 이번 국회에서 잘 그들을 네. 뭐랄까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래도 네. 경륜이 있게 네. 국회를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뭐 맞득지 않은 결정이라 하지만 제가 수용을 한 상황이니까 네. 저한테 마지막에 기회를 주고 네. 윤 의원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정말 연무역강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최악의 경우에 네. 뭐 본인이 이 출마를 끝까지 고집을 하면 네. 3파전에서도 네. 제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을 하고 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우리 안 의원님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탄핵당하지 않는다면. 탄핵당하지 않는다면 2022년 12월이죠. 아니죠. 다 그렇게 헷갈립니다. 아 그래? 선거 2013년 2017년 5월 9일 날 대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취임을 5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선이 언제 있겠습니까? 2022년 3월 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이제 안 의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자유 우파 입장에서는 정권을 강탈당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2016년, 2017년 그 사이에 강탈당했잖아요. 촛불 흔한 얘기 저하고 이제 김영건 실장은 촛불 난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도 들어봤어요. 그런 가운데 보면 그야말로 힘을 모아서 5년 만에 정권을 찾아오기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힘을 하나 합쳐야 되는데 문제는 앞서 우리 안 의원님께서는 자 3자 대결 구도로 가도 뭐 자신 있다 말씀하셨는데 죄송하게도 어제 아니 정확히 그 이사하시던 3월 15일 저녁에 KBS에서 나왔고 그 다음날 어제죠. 어제 아침 한국일보에서 나온 게 뭐냐니까 한국일보하고 KBS가 한국 리서치라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여론조사 기관에게 조사한 결과에 뭐 올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여기에 3자 대결 구도를 보니까 인천 동구 미추홀 을구의 후보 가상 대결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남영희 후보가 32.4%, 그다음에 무소속의 윤상현 후보가 28.9%,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의 안상수 후보가 12.0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좀 과하게 좀 자신감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는 선거를 이제 10번째 치르는 건데요. 여론조사가 뭐 어떤 추세를 얘기하긴 하지만 그건 당시에 그럴 수는 있지만 이제 제가 4월 15일 날로 예측을 해서 4월 15일 날짜로 쫙 밀어버리는 결과를 예측해 본다면 남영희 후보는 이제 35%가 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민주당의 고정 지지표 이상은 확장성이 없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65% 가지고 둘이 나누는 건데 65%를 한 40대 25 정도로 가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40대가 뭐냐? 우리 보수층이 이제 헷갈리지 않고 단결을 할 때 지금은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인지 뭐 당인지를 아직도 분간을 못하죠. 본인도 지금 탈당을 아직 안 했습니다. 탈당을 아직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그것도 모르겠어요.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만은 윤상현 의원이 탈당은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전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어쨌든 2022년에 대선에서 이기고 지방선거에서 그야말로 그 분위기를 타고 갈 수 있다면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윤상현 의원도 꿈이 큰 양반인데 그렇다면 삼선 의원 이미 했잖아요. 상임위원장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인천시장 거쳐서 그다음에 대선도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정치인으로서 그런 구도로 야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길이 좋은데 아무튼 지금 끝까지 간다고 무소속으로 가정을 하면 그때 가면은 어차피 이게 우리가 당 대 당으로 아주 치열한 경쟁이 될 것이고 따라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린다 할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한다고 그럴 때 우리 당 정서를 가진 분들이 이제 뭉칠 거다. 상당 부분. 그러기다 저도 이제 인천광역시장을 해서 그 미추홀을에 아는 사람도 많지만 미추홀이 약간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습니다. 인천에서. 원도심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원도심. 잘하시네. 그래서 여기를 재개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에 대해서 저를 신뢰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당력 플러스 개인적 지지도 막상 가면은 이렇게 잘 반영이 돼서 오히려 40%까지 되고 윤상현 의원의 그 25%라는 것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무소속으로서는 지지율이 될 겁니다. 그 25%라고 그러면 우리가 10만 명이 투표한다고 볼 때 2만 5천 명이 지지하는 건데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보통 6, 7% 아주 높을 때 그렇습니다만 다만 윤상현 의원 측에서는 4년 전의 향수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4년 전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지만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누님 동생 하면서 친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무성 죽여 뭐 이런 그렇죠. 그게 이제 결정적 기폭제였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뒤에서 공천농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 모두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시에 예, 예. 이 사람을 안고 가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일단 모양은 뺐죠. 탈당을 예, 예. 자진 탈당하는 거로 하고 결국 이제 우리 당의 새누리당의 후보를 그냥 거기 와서 살지도 않는 여성 후보를 내세워서 명목상 후보만 낸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예. 한 40여% 됐는데 네. 그때 상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아주 25%면 저는 맥시멈으로 본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면서 예. 또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30% 운운하더라도 네. 그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보수표나 혹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거기 이제 충청인들이 많이 살아요. 한 40% 가량 인천이 되는데 원래 그렇죠. 예, 원도시. 이 집이 특히 그래요. 이 이동대가. 그 집이. 근데 제가 이제 충청도로는 이제 태안, 서산, 네. 당진, 홍성 이런 데가 많은데 예. 예산 이런 데가 많은데 제가 마침 거기고 예. 이제 우리 굳이 따지면 윤 의원은 조금 그보단 남쪽이니까 예, 예. 지역을 가르는 거라든지 또 혹은 보수 성향의 네. 표를 모은다든지 하면은 저는 이제 거기서 아주 이렇게 테이크오프 이게 자꾸 이렇게 영어가 나왔었죠. Hello? 급상승이 가능하고 예, 예. 윤 의원은 이제 지금이 맥시멈이다. 뭐 네.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내려가는데 무소속은 추락하는 무소속에는 날개가 없어요. 저도 해봐서 다 알아요. 갑자기 이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니까 그 이제 이카로스의 날개 얘기하는 거죠. 이카로스의 날개인데 이제 이카로스의 날개가 저 양초를 붙인 날개가 태양에 네. 가까이 가면 네. 녹는다는 얘기인데 네. 아까 무소속 말씀하셨는데요. 예. 사실 제가 이제 뭐 종편 한 5년 2개월 동안 하면서 매번 뭐 이제 데이터를 찾고 하는데 보니까 13대 국회 즉 1구 1인제로 도입된 이후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특히 도심 중심인 서울과 인천에서 무소속으로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케이스가 거의 없죠. 그런데 묘하게도 지난 20대 총선 때 그 당시 뭐 친박 마케팅이다, 친박 공천이다, 옥새 들고 나르샤다 이것이 있었을 당시에 인천에서 두 분이 무소속이 된 거예요. 한 분이 윤상현 의원, 또 한 분이 여기 옆에 계신 안상근 의원이신데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그전에 그 18대인가 17대 한 명 있었고 예. 거의 좀 나오지 않는 뭐 그런 분위기인데 예.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뭐 아까도 잠깐 우리 안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자 인천시장 8년하고 또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갖다가 또 3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인천. 저는 그런데 네. 재밌는 게 국회의원을 한 지역에서 당선된 일이 없어요. 맨 첫번에는 20년 전에 계양갑.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번 19대 때는 강화 검단 네. 서구을이죠. 네네. 그다음에 요 직전에는 2016년에 무소속은 강화, 옹진, 중구, 동구 뭐 이렇게 되고 지금은 또 떨어져서 미추홀구 이런데 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인천시장 출신이라 그냥 여기저기 가서 당선되긴 했습니다만 네. 아이고 사실 저로서는 너무나 힘들고 네.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 네. 이런 각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도 또 미추홀 주민들한테 이렇게 잘 납득이 되면 네. 윤상현 의원은 뭐 좀 이따 또 해도 기회를 줘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리라 믿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그러니까 보면 62년생인가 63년생인가가 좀 63년생쯤 될 겁니다. 뭐 50대 중후반이죠. 한번 찾아보죠. 뭐 국회의원 수첩이 있으니까 또 이게 또 유튜브의 매력 아닙니까? 하다가 쓱 찾아도 보고 그거 보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실제로 바로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네. 윤상현이 만 62년생이네요. 62년생이고 하다 보니까 아직 보면 58세. 한창 좀 보면은 진짜 연부 역강하고 앞으로 2년 후에 인천시장은 딱이야 아주. 딱이네. 딱. 자,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겠어요. 이 유튜브 보시는 또 윤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뭐 우리 안상수 의원님도 보면은 처음에 기업 제세 기업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제세부터 했고 그때 율산 제세 뭐 이런 데가 그렇죠. 했었고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엔 그게 무역 회사가 벤처 비즈니스 비슷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지금은 좀 잘 안 됐습니다만 동양그룹이라는 금융그룹에서 각종 첨단 산업을 취급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또 무슨 주식이나 채권 혹은
선물, 창업 투자 이런 것이 또 첨단 산업이었었어요. 그렇죠. 첨단 산업이 늘 도전했다가 예. 그러니까 1996년 초에 예. YS가 네. 젊은 피를 수혈하자. 그런데 그때는 많이 젊으셨죠. 24. 24년 전이니까. 경제 전문가를 하자.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MB 또 무슨 뭐 몇몇 분들하고 그 기아 자동차에 누구 있었고 등등 그런 분들하고 같이 맞아요. 입성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네. 어려운 때 당에 그래서 그때는 잘 들어갔는데 낙선이 됐어. 예, 15대 때는 하셨고 16대 때 15대 때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갔는데 98년에 이제 인천광역시장을 출마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에 당선이 돼서 우리 당에 후보가 없는 거예요. 다들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상대 후보가 최기선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최기선 선배가 우리 당에 있다가 글로 갔죠. 원래 YS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YS가 낙선된 후에 우리 당이 풍지박산 되다 보니까 최 선배가 이제 그 DJP 그쪽으로 맞습니다. 맞고 저는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낙선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4년 후에는 다른 후보들이 좀 나서더라도 어떤 기득권이 없잖아요. 저는 한번 출마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2년에 인천광역시장을 했는데 그때가 DJ 시절이고 그렇습니다. 2006년에 또 재선 성공했는데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유명하게 박근혜 당시 대표가 카타칼 맞고 대전은요. 그 얘기했던 그때입니다. 그게 바로 지난번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국민들이 정말 그 홀려가지고 한쪽으로 쫙 갔던 거에 정반대로 됐었어요. 역대 최고로 이겼던 선거가 2006년 지방선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표가 리드하던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 완전히 제 기억에는요. 서울, 경기, 인천에 저기 광역위원들이요. 광역위원들 광역위원이 제로입니다. 그럼 비례대표만 5명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8년을 갔다가 인천시장 하시면서 보니까 그 대구란다. 대구가 아니죠. 인천 시민들이 우리 저 안상수 시장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지금도 옛날부터 알았던 분들은 다 안시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 당시 보면 뭐 송라, 송도, 청라, 영종 뭐 이거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지하철도 제가 출발을 했고 인천 대교도 건설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인천이 지금 300만 도시인데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당시에는 뭐 부채가 7조다 뭐 이래가지고 야당 후보한테 공격을 받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저한테 다시 인천시장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 왜? 7조가 아니라 부채는 7조인데 자산은 한 140, 50조 늘어났어요. 그건 팩트입니다. 팩트죠. 국토부의 통계에 있는 자료인데 그래서 인천을 정말 300만이고 면적도 서울의 1.7배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뭐 최 선배도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것을 해서 지금도 그래도 인천을 잘 아는 분들 중에서는 안상수 시대가 일종의 광개토 대왕 시절이다. 우리나라로 보면 그렇게 평가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 늦게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을 그만둔 것이 2000년인데 제가 2015년에 보궐선거로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15년 만에 국회를 다시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사실은. 근데 또 그 사이 또 시장도 그러니까. 아무튼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제가 5년 쉬는 동안에 사실은 저야말로 한 3번 정도를 공천 배제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2012년, 2014년, 2016년 두 번 당하고 지금 2015년에 보궐선거로 당선이 돼서 16년에 인천시당위원장으로 열심히 뛰려고 그랬는데 공천농단 때 저를 컷오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컷오프하는 것에 대한 아픔도 있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 정당 발전사의 민주주의 발전의 역기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의에는 순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5년 뭐 만으로 25년 동안 이 정치인 생활을 했습니다만 배지를 다른 것은
14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인천시장 2번인데 보궐선거로 다 들어가서 네네. 그래서 정치인이 그렇게 뭐 아주 이렇게 순풍에 돛을 달고 그냥 3선이고 4선이고 한 지역에 한다는 것은 네. 행운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뭐 그게 뭐 좋은 일만 있느냐. 왜냐하면 역경을 또 거치고 이래야지 또 큰 인물이 된다. 이런 네. 것도 가설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사실 이제 뭐래요. 이제 안 의원님 지금 이 선거운동 제대로 못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 거의 못 하고 아마 예전 같으면 지금 열심히 보면 지역에서 하루에도 막 많은 사람 접촉하실 텐데 거의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묘한 흐름이 처음에 지금 보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월 20일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파한대소 짜파구리 먹고 파한대소 할 때 그때 막 우리 사망자 나오고 할 때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뭐랄까 심판 그냥 하나만 때려 부수자는 그런 분위기가 꽉 늘다가 이게 너무 좀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이게 또 전 세계적 팬데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가 잘하네. 이럴 때일수록 좀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 아닌가는 이상 묘한 역풍이 불고 있어요. 그건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이번에 저 황교안 대표와 김영호 공관위도 초기에는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잘하다가 막판에 가면서 뭔가 잡음들이 나면서 결국은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중도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칫하면은 흔한 얘기로 다 잡은 고기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아까도 처음에 우리 마치 안 의원님이 그 말씀을 주시길래 아직도 저 윤상현 의원이 아직 탈당은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막 보수 우파가 분위기 좋고 올 1월 2월 초의 분위기 있죠.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대깨문 있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심판하겠다. 대깨문심이라고 합니다. 대깨문심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좀 묘하게 흘러요 지금. 이럴 때라면은 절대 자유우파 보수우파들이 보면은 그야말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멸사봉공하는 자세로 대를 위해서 소를 좀 희생하는 그런 걸 위해서 물론 뭐 본인에게는 지금 뭐 중간에 3선 만에 낙선한 그 윤상현 의원도 가슴이 무지하게 아프겠습니다만은 또 뭐 집안으로 봐도 큰 형님 같은 우리 안 의원께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정말 국민적 이런 재앙 앞에서 많은 고초를 겪고 전전긍긍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너무나 그 애통하고 그야말로 저희들로서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병 문제는 조만간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런 그 말하자면 대형 병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관리하는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저도 이제 인천광역시장을 하면서 메르스나 사스 때도 그렇고 이제 구제역 때도 그렇고 해봤는데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의료 행정 솔직히 말해서 행정부는 좀 더딘데 의사라든가 방역 시스템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초기에 대통령이 약간 너무 그냥 순박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일단은 그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병원체가 들어오는 데서부터의 그건 경기거든요. 차단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중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은 조금 조건부라도 2주면 2주 얼마 동안 막았을 것 같은데 그냥 별 문제가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보니까 최선을 다해도 말하자면 모기장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모기가 들어온 걸 파리채로 잡는 모기채로 잡는 그런 꼴이 됐단 말이죠. 모기장을 쳐야 되는데 그런 실수서부터 또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뭐 이제 다 끝났다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기에 종식된다. 그러니까 거의 방해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양반이 이게 정말 무능하더니 정말 이게 천방지축이네 이런 그걸 받았는데 어쨌든 우리 방역팀이 제대로 이것을 이제 하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의료진이나 이게 제대로 대처해서 상당히 이제 좁혀져가는 그 말하자면 수그러져 가고 이제 잡혀져 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문제는 또 앞으로 경제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병은 잡히되 경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잘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라는 것은
진검승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이 마스크 네. 저 200m 서 있는 건 뭐 보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그분들이 그래 뭐 이걸 인사를 해야 돼야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는데 네. 지나가다 보면 저희들한테는 크게 비판은 안 합니다. 예. 아는 거야. 누가 잘못하는지를. 예. 그러면서 아이고 여기 서 있다가 없는 병도 생기겠어요. 사실이지. 사실이죠. 예? 그리고 뭐 한 2시간 서 있다가도 할머니가 맨 앞에 한 5-6명 남겨놓고 없다 이러는 거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마음속으로는 이 양반들이 정말 소위 민주당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죠. 네,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선거 기간 중에 제대로 알려져서 네. 우리가 국가를 같이 걱정은 하지만 그래도 네. 이번에 이 소중한 기회에 문재인 정권의 경각심 혹은 심판을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갈 길을 이렇게 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많이 공감대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천 동구 미추홀을에 출마한 우리 안상수 의원, 인천시장을 8년 했고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우리 안상수 의원을 갖다가 모시고 지금 현재 수도권 민심, 그다음에 4.15 총선 29일 남은 이 상태에서 자칫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보수 우파들의 어떤 각오 함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